안녕하세요. 그턱이 알고 싶다의 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광대가 커서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 중에서 광대뼈 축소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뼈를 형태적으로 보면 위에서 볼 때 마치 활 형태의 다리를 세워놓은 것처럼 앞뒤에 다리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서 보면 다리 앞쪽은 넓게 펼쳐져서 눈과 위턱 부위에 붙어 있고, 그리고 다리의 뒤쪽은 좁게 되어 있어서 턱 관절 부위에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광대뼈 축소술의 원리를 제가 다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다리의 높이를 만약에 낮춘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앞쪽 다리 혹은 뒤쪽 다리를 높이를 낮추거나 아니면 앞쪽과 뒤쪽의 다리 높이를 모두 낮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앞뒤 다리의 높이를 모두 낮추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퀵 광대 수술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뒤쪽 다리만 자르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높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퀵 광대 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서 효과가 적어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재수술도 많은 퀵 광대 수술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수술 범위가 좁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회복이 빠르다고 광고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금 광대 수술의 원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퀵 광대 수술은 수술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재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도 2번, 고생도 2번 하고 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서 결코 첫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퀵 광대 수술이 내세우는 빠른 수술 시간도 퀵 광대 수술이 예를 들어서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정식으로 앞뒤 모두를 자르는 광대 수술은 수술에 능숙한 의사가 시행을 할 때 한 3, 40분 정도 후회가 돼서 절대적인 시간에서 볼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술 시간 자체만 볼 때 빠른 것이지 처음 병원에 가셔서 이제 준비를 하고 수술 받고 회복하고 하면 실제로 병원에 머무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회복도 앞뒤 모두를 자르는 광대 수술을 하더라도 광대뼈에 이제 접근을 할 때 골막을 이제 벗겨서 접근해야 되는데 골막 박리를 적게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붓기도 많지 않고 살처짐 부작용도 적어서 퀵 광대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제 퀵 광대 수술법이 무조건 별로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 수술법으로 꽤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의사가 모든 수술 방법을 고려해 본 후에 퀵 광대 수술법이 가장 좋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하면 괜찮은 것이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항상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수술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퀵 광대처럼 뒤만 줄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앞쪽만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앞뒤 모두를 줄이더라도 자르는 위치도 이제 좀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식으로 해서 매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뒤를 모두 절단하는 그런 이제 광대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절단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을 절단을 할 때는 입 안쪽으로 접근을 해서 사진에서 보듯이 눈 옆쪽으로 이제 사선으로 절단을 하는데 이 높이를 좀 높이까지 이제 세워줘야지 돌출된 부분을 최대한 많이 포함해서 광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절단을 할 때는 최대한 턱 관절 부위에 접근을 해서 절단을 해야지 마찬가지로 효과가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절단한 광대뼈는 얼굴의 모양을 고려해서 안쪽으로 이제 평행하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회전해서 이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동해서 고정시킬지에 대해서는 수술하는 의사가 판단을 해서 가장 얼굴 모양이 좋게 되도록 결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3차원적인 위치 변화를 주려면 당연히 광대뼈의 앞뒤 다리를 모두 잘라야지 가능하겠죠. 앞이나 뒤만 자르는 수술 방법은 이런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뼈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 광대뼈는 티타늄 금속판 혹은 철사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는 게 좀 더 안정되게 고정이 됩니다. 뼈를 고정할 때는 안정되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지 씹는 힘을 버틸 수가 있고 볼처짐 부작용도 적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광대 축소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광대뼈의 형태적 특이사항을 이해를 하신다면 왜 퀵 광대 수술이 효과가 적은 것인지, 정식으로 앞뒤를 자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수술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수술 결정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블로그 혹은 인스타그램에 문의를 주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치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